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시인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고향 삼척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마침내 빈몸이라는 상태로 세상의 아픔까지 보듬었던 시인이죠. 바로 정석교 시인의 삶과 시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와, 시작부터 정말 아찔한 경계로 우리를 데려가죠? 몸이 하늘 위에 떠 있다. 이 감각 잘 기억해 두세요. 그의 시가 그냥 풍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 바로 이 문장에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장은 삼척의 시인입니다. 바로 정석교 시인. 1962년에 태어나 2020년에 우리 곁을 떠나셨죠. 이분의 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그의 고향 강원도 삼척입니다. 정말 모든 시가 이 땅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볼 시들은요. 시인이 돌아가신 다음 해인 2021년에 나온 6호 시선집에 실린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 전체가 이 한 권에 응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정석교 시인의 시 세계를 여행하는 지도 같은 거예요. 2001년 첫 시집부터 2020년 마지막 시집까지 이 7권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얼마나 깊어졌는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산과 꽃 그리고 존재. 그의 시 초기에는요, 온통 자연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산과 꽃에 대한 그 깊은 교감,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 시집 제목이기도 한 이 한 문장이 그의 초기 세계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죠. 산속의 선이 나도 산이고 싶다. 어떠세요? 자연과 나,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그냥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의 초기 시들을 보면 이런 친밀한 시선이 가득해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고 또 들꽃이나 감꽃처럼 아주 작은 존재들을 애정어리게 바라보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어머니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입니다. 문학평론가 남기택님의 말처럼 언어가 굉장히 맑고 쉬워요. 그래서 꾸밈이 없는데도 마음에 훅 들어오는 힘이 있죠. 자, 세 번째 장, 바다의 구분길. 이제 시인의 시선이 산에서 바다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장소가 바뀌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의 시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산이 어떤 고요한 사색,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공간이었다면 바다는 달라요. 사람들이 북적이고 일하고 싸우고 아주 역동적인 삶의 현장이자 공동체의 무대인 거죠. 시선이 나에서 우리로, 내 명에서 바깥 세상으로 확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 나오는 바다는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치열한 일터고요. 정라진 어부천 씨라는 시에서처럼 고된 노동의 현장이기도 하죠. 또 오불진 사람들을 보면 그 공동체의 아픔과 희망까지 다 품고 있는 뭐랄까 또 하나의 살아있는 주인공 같아요. 네 번째 장으로 왔습니다. 빈몸의 시선. 여기서부터는 시인의 여정이 한층 더 깊은 철학적인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의 후기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빈몸입니다. 그럼 빈몸이 대체 뭘까요? 2017년에 나온 시집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라는 아집,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걸 싹 비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텅 비워지면 세상을 훨씬 더 맑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약간 불교적인 사유가 느껴지기도 하죠. 시 빈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빈몸을 채우는 그림자. 이게 참 심오하죠. 모든 걸 다 비워냈는데 오히려 그 빈자리에 세상의 모든 그림자, 그러니까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빈몸이 하는 철학이 시인을 어디로 이끄는지 5번째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없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 자신을 비워낸 시인이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증언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2014년 4월 16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아픈 상처로 남은 날이죠. 정석교 시인도 이 거대한 비극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시는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감정이 담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날짜, 시간, 그리고 단원고 학생 수를 포함한 승객 수, 숫자뿐이죠. 이건 시인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이 끔찍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증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차갑게 사실을 기록하던 시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터뜨립니다. 가자. 어서 집으로 가자. 모든 기록과 증언 끝에 남은 정말 가장 순수하고 절절한 마음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죠. 자신을 비운 빈 몸이 얼마나 깊은 공감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 이 시를 통해 정석교 시인은 자신의 고향 삼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한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짊어지는 증언자가 된 거죠. 그의 시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결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정석교, 그가 남긴 메아리.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함께 따라온 길이 한눈에 보이죠. 자연과 하나 되길 꿈꾸던 초기, 그리고 이웃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던 중기, 그리고 마침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증언했던 후기까지 그의 시선이 정말 끊임없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석교 시인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뭘까요? 첫째, 그는 삼척이라는 한 장소의 영혼을 담아낸 목소리 그 자체였고요. 둘째,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노동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기록했죠. 셋째, 개인의 슬픔을 넘어 시대의 비극을 증언하는 증언자였고요. 마지막으로 빈몸이라는 철학을 통해 자신을 비워야만 세상을 더 깊이 껴안을 수 있다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시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한 장소에, 한 시대에 잊히지 않을 기억을 새길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정석교의 시들이야말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